안녕하세요. 머스트핀테크의 자존 대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얼굴이죠. 온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죠. 이종석 대표님 모시고 온투업 그동안 좀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 촬영하는 장소가 대표님 사무실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회의실. 이 방의 이름은 진실의 방입니다. 예. 진실만 말하도록 돼 있는 방.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오늘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온투업 쪽에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좀 고민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현장에 계시고 또 온투업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보다는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더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모셔놓고 최근에 온투업 이슈들을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내용들이 뭐냐면 온투업 등록 후 자기자본 요건 충족 요거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이 있죠. 작년부터 사실 보도기사나 이런 데 많이 나와서 온투업 업체들 자기자본 요건 충족 걱정이 된다. 금감원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된다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자기자본 요건에 대해서 원론적인 의미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데 대표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 연말에도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자기자본 요건을 쉽게 맞췄어요. 근데 회계를 모르신 분들은 나 어떻게 하다가 실제로 폐업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네네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빠 나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너 자본은 있니? 그게 솔직히 말하는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이에요. 대표이사가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자금을 납부하는 걸 자본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온투법상에서 자기자본이 5억이라고 돼 있는 거는 자본금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법인을 1억짜리를 설립했다가 온투법 등록하기 전 과정 중에 무슨 컨설팅업, 무슨 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10억이 났어요. 비용 빼고 나니까 자기자본이 총 7억 정도 돼요. 그럼 그 자기자본으로 온투법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투법상 자기자본 충족 요건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자본금을 납입을 하고 법인을 세웠지만 이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총 자산에서 내가 부채를 뺀 나머지 실제로 자기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회사에 가용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P2P 금융사들이 영업을 하면서 법인은 5억짜리 설립했지만 물론 비용도 나갈 거고 차입도 했을 거고 그러면서도 이익이 한 7억 8억이 발생돼서 자기 자본이 12억이 됐다. 그러면 그게 자기 자본인 거였었어요. 자본금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 그렇죠. 근데 자본금하고 이제 자기 자본하고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P2P 시절에는 사실 자본금을 일시를 땡기기 위해서 서울대 입구 이쪽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자본금 그것만 좀 빌려주시는 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잔고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그거하고는 완전 틀린 개념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온투업에서는 자본금에 대한 유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죠? 자기 자본은 옛날 대부업부터 따라서 흘려 들어가요. 금융위 대부업자는 대출 금액, 그러니까 자산의 10분의 1. 내가 100억을 대출했다면은 자기 자본 10억을 완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온투법 업자는 야 이러한 규정을 두면은 너무 가혹하지 않니? 우리는 올리금 수취권 거래에 의한 중개 대출이야. 자기 자본 요건 좀 완화해줘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온투법을 제정할 당시에 P2P 금융사들 의견을 받아서 취합한 내용이 좋다. 통상적으로 300억 이하의 대출을 하는 P2P 금융사들이 많더라. 300억 이하는 자기자본 5억. 이제 300억에서 1000억까지는 자기자본 10억. 이제 1000억 이상 가는 뭐 피플펀드나 데일리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 좋다. 니네들 너무 크게 운영하니까 리스크 더 크지 않냐? 그래서 30억의 자기자본 요건을 둔 거예요. 솔직히 대부업을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완충된 개념의 좀 낮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최고가 30억인가요? 최고가 30억이에요. 우리 대표님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30억을 통장에 계속 쓰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회계를 처음에 말했던 게 회계를 아시는 대표님들은 자기 자본을 쉽게 맞춰요. 왜? 그분은 회계 계정을 알아요. 자기 자본에 속하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산, 네. 현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저희가 사무실 임차하면 임차 보증금 2억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그리고 플랫폼을 내가 구축을 했어. 1억을 썼어. 이게 세금 계산을 끊어서 비용처럼 나가지만은 자산인 거예요. 네. 5억의 자본금으로 2억짜리 인테리어 했어. 이것도 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을 확립을 한 거였었어요. 어떠한 요건이든지 그렇게 자산을 완충을 한다는 거죠. 회계를 조금 아시면은 자기 자본 요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무사하고 상담만 하더라도 충분히 완충을 할 수 있고 이건 편법이지만 자금을 빌려서 자기 자본화를 해가지고 다시 비용으로 나가시는 대표님도 계시는 거죠.
물론 저희가 원투법상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개정 과목에 맞춰서 비용을 지급한 항목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시에 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의 금액은 현금이든 무형의 어떤 자산이든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유지를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원래 지금 원투법상 저희가 자기자본 완화라고 해가지고 자기자본의 100분의 70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법률상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기 자본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좀 딥한 거 말고 요 정도에 대한 자기 자본 요건은 하는 방법들은 좀 괜찮다. 한 몇 가지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편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꿀팁도 또 아닌 게 고객들을 기망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내가 들어가 있는 임차 법인, 이 건물에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대표님 보증금 5억 드릴 테니까 저 자기 자본 요건 맞추기 힘드니까 2억만 빼고로 해서 주시면은 제가 통장에 받아가지고 법인에 넣고 그걸로 증자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7억으로 늘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자본금 7억에 자기 자본 7억.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 또 인테리어를 안 했는데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가지고 비용을 1억을 끊어요. 그러면은 1억을 끊는 주체도 보면은 매출이 없는 법인들이 있어요. 아, 나 이번에 관공서 해야 되는데 매출이 1억 정도 부족해. 그래? 나 자기 자본 1억 맞춰야 되는데 그럼 내가 너 1억 준 걸로 하고 1억을 줄 테니까 너는 매출이 발생 걸로 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빼가지고 다시 나한테 줘.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금융당국이 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에만 의존하지만은 그 외적으로 자기 자본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PC도 솔직히 저희가 구매하더라도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 다 자산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유지를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인 자동차 이런 것도 자기 자본, 네, 자기 맞아요. 맞죠, 자본인.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좀 회계를 아신다 그러면 의외로 자기 자본 5억 정도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의 이제 법인을 이끄신다 그러면 대부분 회사 명의로 자동차, 근데 자동차 요즘에 또 비싸잖아요. 또 국산차 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외제차 끄시고, 그리고 보증금. 사실 원투업에서 사무실에 얻는 게 작게 이제 못 얻잖아요. 맞죠? 왜냐면 기본적인 10명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임대차의 보증금만 해도,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5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위험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잘 고민하셨다가 그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들었으면 나머지는 아마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자기 자본을 맞춰야 되고 규정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요건에 대한 우리가 이제 100분의 70이라고 하긴 하지만 해당 연계 대출금에 따라서 그 자기 자본금의 기준이 틀려요. 300억 이하는 5억. 600에서 1000억까지는 10억, 그리고 1000억 이상은 30억. 요렇게 그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본에 대한 요건 충족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건 많은데, 이 자기 자본을 맞출 수 있는 아는 건 많은데 우리가 또 이 영상으로 다 일일이 말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진짜 궁금하시거나 고민이 되시면 전화 주세요.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무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아껴드리는 돈에 비하면 저희가 청구드리는 금액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업체들이 자기 자본 요건을 맞추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최근에 피플펀드, 피플펀드가 그 베인 캐피탈이라는 바뀌었어요, 최대주주로. 그래서 이게 아마 자기 자본 요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번에도 도움되는 영상을 계속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까지 안녕.